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B의 챕터 5 모음 포먼트 변경하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플랫의 클랏 그리드 기능을 활용하여 포먼트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배운다. 예, 클랏 합성기가 플랫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모음 포먼트를 변경시키는 청취 실험이라든지 합성 실험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클랏 그리드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예, 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포먼트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뭐 음원, 여과기, 이론, 교육에도 쓸 수 있고 일단 남녀 차이 때문에 포먼트 주파수 설정을 남자는 5000으로 여자는 5500으로 해야 된다. 사운드 파일을 사운드 에디터로 하나 열면 여기 밑에 있죠. 포먼트 메뉴에 포먼트 세팅 메뉴가 있다. 포먼트 세팅. 여기 들어가서 최대 주파수를 남성 5000, 여성 5500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포먼트 클락 그리드 오브젝트에 포먼트 그리드 에디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포먼트를 보여주는 거죠. 1, 2, 3, 4 포먼트. 그래서 포먼트 메뉴에 first 포먼트,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쭉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을 이 포먼트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여성의 경우는 5500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플랫에는 클랏 합성기 포먼트 방식이 내장되어 있는데 플랫 버전마다 메뉴 표현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변함이 없죠. 이 책을 쓸 때 사용했던 버전이 5.3.14인데 이 경우에는 여기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442페이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를 가라는 사운드를 탑재를 하고 나서 여기 쭉 활성화되는 버튼을 보면 중간 아래 Manipulate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Manipulate 항목을 이렇게 보면 To Manipulation, 또 To Clot Grid 이렇게 Simple 요 메뉴 버튼이 보이죠? 명령 버튼이죠.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Maximum Fomont 부분은 역시 남녀 설정에 따라서 여기 Adult Female이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남성이면 500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랏 그리드 오브젝트에서 클랏 그리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설정이죠. to 클랏 그리드니까 그래서 여기 타임 스텝도 있고 포먼트 디터미네이션 maximum number of formants 5개 maximum formant frequency 5500 여성 윈도우 랭크는 25ms preemphasis,는 50Hz부터 하고 피치 결정은 피치 플로우와 C링 요 사이에서 결정하고 인텐시티는 미니멈 피치 100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르더라도 그냥 하여튼 남녀만 주의해서 설정하시면 OK 버튼 누르면 플랫 오브젝트 창에 클랏 그리드가 사운드 오브젝트로부터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요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활성화된 버튼 중에서 Edit Phonation은 아마 소스 필터에서 소스에 관한 명령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죠? Edit Filters가 필터, 소스 필터 티어리에서 필터가 이제 포먼트잖아요. 그래서 오랄 포먼트, 네이설 포먼트 다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눌러보시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Edit Oral Formant Grid, Edit Nasal Formant Grid, Edit Nasal Anti-Formant Grid, Edit Oral Formant Amplitude Tier 뭐 이렇게 많은 명령이 나오죠. 이 중에 Edit Filters에서 Edit Oral Formant Grid 메뉴 명령을 한번 실행시키면 Oral Formant Grid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면 이제 모음 부분 가라는 소리니까 1, 2, 3, 4, 5 포먼트가 있고 1 포먼트가 선택된 상태죠. 그래서 오럴 포먼트 그리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보려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서 파트 A에서 사운드 머니플레이션 오브젝트 머니플레이션 에디터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이 그 에디터들이 이 비주얼로는 아주 좋지만 때로는 어디에서 어느 소리가 시작되고 끝나는지 텍스트 그리드도 없고 그죠? 또 스펙트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운드 에디터 창을 추가로 띄우고 그룹 버튼 그룹 버튼에 체크 표시가 둘 다 되게 이렇게 동기화 시켜 놓으면 이 두 화면이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커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선택했을 때 이 선택 영역이라든지 모든 게 똑같이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에디터들이죠. 그래서 요걸 다 그룹 부분에 체크를 다 하면 잘 필요하다면 여기에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도 띄우면 더 벌레 없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편집 그 오랄 포먼트 그리드 에디터에서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보이니까 포먼트 메뉴가 있죠. 포먼트 메뉴를 열면 제1 포먼트 선택, 제2 포먼트 선택. 지금은 제1 포먼트가 파란 걸로 되어 있고 또 구간 선택이 되어 있으면 빨간 거로 바뀌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포인트 메뉴 밑으로 가면 포인트, 포먼트 포인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그죠?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옆부 그림처럼 일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remove point 명령을 수행하면 이 포먼트가 싹 사라지겠죠.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완전히 없어졌죠. 여기가 그죠? 이 부분이 싹 사라졌어요. 여기 선택을 해제해도 이제 완전히 그쪽은 포먼트가 아예 없어진 거죠. 인위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add point 이 부분 가운데 커서를 두고 add point cursor 포인트 메뉴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이 커서에 하나가 딱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커서 클릭하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피치 포인트가 아니라 포먼트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정교하게 추가하고 싶으면 타임과 프리퀀시를 add 포인트 명령을 내려서 add 인수를 두 개를 주면 좀 더 정교하게 포먼트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수정된 포먼트 그리드 여과기 특성 부분을 이용하여 재합성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랏 그리드 오브젝트에서 소스와 필터를 추출하여 둘을 합쳐서 재합성된 사운드를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클락 그리드에서 extract filter 오랄 포먼트 그리드를 이제 뽑아낸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to sound phonation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죠. 그죠? 위에 to sound phon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면은 설정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뭐 대부분 확인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포먼트 그리드, 오랄 포먼트 그리드 뽑았죠? 그 다음에 사운드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는데 포네이션에서 명령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소urce란 뜻이죠. 소urce 그리고 포먼트 그리드는 필터 두 개를 각각. 그러니까 요 버튼 메뉴로 본다면 클락 그리드를 선택하고 필터에서 오랄 포먼트 그리드 혹은 뭐 네이설 포먼트 그리드 마찬가지죠. 오랄 포먼트 그리드 일단 뽑아내면 필터 중에 오랄 부분을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성대 진동 부분 그 소스는 to sound phonation 부분을 뽑아내면 소스와 필터 오랄 필터를 뽑아낸 꼴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스와 필터가 이제 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재합성을 하려면 소스 필터를 합쳐야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끌어서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해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버튼 명령어가 두 개밖에 안 나타나요. 필터하고 필터 노 스케일. 필터 명령을 수행하면 이 소스에다가 이
필터를 적용시킨다는 얘기죠. 결국 재합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운드가 생기게 됩니다. 오브젝트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소urce 사운드에서 포먼트 그리드 합쳐가지고 하면, 물론 오랄 포먼트 그리드만, 오랄 필터만 합친 거지만 필터드 된 거다, 재합성된 거다라는 뜻으로 필트라는 전미사가 붙죠. 오브젝트 이름에. 그래서 이걸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소리를 포먼트를 조작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먼트를 변경해서 어떤 합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방금 위에 설명한 건 눈으로 보면서 한 단계씩 포먼트를 수정하는 방식인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설정대로 한 번에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즉 아래 소개된 스크립트는 사운드 오브젝트를 소urce와 필터로 분리한 다음 필터 중에서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를 수정하고 수정된 포먼트로 다시 음원과 재합성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LPC 요 명령 to LPC burg 명령으로 필터를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또 분리한 사운드 소urce 사운드와 inverse filtering 명령을 이용하여 이제 이 음원 추출하는 게 여기서 원래 사운드에서 inverse filtering을 해서 음원을 추출하고 음원과 여과기를 나중에 재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요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포먼트를 변경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림을 한번 일단 보죠. 포먼트 변경 전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후의 사운드 파일이다. 사운드 시작 부분을 보면 포먼트 트랜지션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J 포먼트 값.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볼까요? 전후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제1 포먼트, 제2 포먼트, 제3 포먼트 이렇게 전입니다. 후를 보시면 제1 포먼트는 그대로 있죠. 그죠? 똑같아요. 제2 포먼트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제3 포먼트도 약간 더 이렇게 된 것 같죠?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의 새 부리처럼 바뀌었는데 위하고는 좀 달라요. 위에 제2 포먼트 이렇게 되고 제3 포먼트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제2 포먼트도 좀 더 위로 더 올라가고 제3 포먼트도 약간 좀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포먼트가 변경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이 부분에 변경을 시켜서 어떤 합성을 하고자 할 때, 청취 실험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에는 그 변환 과정을 아마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 파일 네임 이름 컬럼에는 파일 이름이 있고 transition onset, transition offset. 그러니까 변경하는 부분을 트랜지션으로 봤을 때 onset과 offset을 0.13초에서 0.2초까지 변경을 했네요. 로케이션. 그래서 0.13에서 0.2초 사이에서 0.13167, 0.1379, 0.14, 15, 16, 17, 28, 20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포먼트 포인트를 아마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old F1, old F3, old F1 to 3 있고 new F1 to 3 있죠. 그래서 old 값은 552였는데 new F1은 500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500, F1은 500부터 변경이 됐고, 그죠? F2는 올드가 1960, 2000이 안 되는데 new F2는 2500부터 좀 더 위에서 내려오는 거로 바꿨네요. 그죠? 그리고 올드 F3는 2800인데 new F3는 2500. 좀 더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니까 F2하고 F 값을 F2를 좀 더 위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F3는 좀 더 밑에서 올라가게 만들고 약간 새 부리처럼. 그죠? 요 합성하기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위에서 내려오게 한 거죠. 2900인가요? 그렇게. 그리고 F3도 거의 평평했는데 조금 밑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바꾼 거죠, 여기. 그랬을 때 어떤 청각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실험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 아마 스크립트 시작할 때 F2 값이 지금 얼만데 F3 값이 지금 얼만데 F2 값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거로 연결시킬지, F3도 마찬가지 어디서 시작해서 트랜지션 끝나는 그 모음 부분에 연결시킨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엔딩분 해가지고서 아마 단계별로 차차차차 올라가고 차차차차 내려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쓴 거라. 그러면 스크립트를 한번 직접 보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돼 있습니다. 너무 크게 됐네요.
설명줄부터 보시죠. Resynthesize 해서 Modify Performance .prod 했고요. 2008년도에 썼네요. 버전 1을. 설명을 좀 길게 해놨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보면 지금 이제 뭐 몇 년 뭐예요? 지금 10 몇 년 넘어서 지금 보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 기억을 좀 더듬을 수 있겠죠. Given, for example, a syllable, 가라는 syllable이 주어졌을 때 discrete resynthesizes 재합성을 하는데 but with formant frequency values modified by the user. 사용자가 변경한 포먼트 값을 가지고 합성을 한다. Resynthesis는 뭐에 근거로 되냐? Based on the source filter theory of speech production이고 source signal extracted by inverse filtering the LPC Berg and the target sound. 타겟 사운드와 이 필터 캐릭터리스틱인 LPC 버그를 인버스 필터링해서 소스로 뽑아냈대요. 그리고 필터 시그널은 extracted by formant bug 알고리즘 forment에서 implemented in prod. 버그 알고리즘 포먼트 명령어를 통해서 포먼트를 뽑아냈대요. 필터. 그래서 소스와 필터를 가지고 나중에 재합성을 하겠죠. 또 있네요. 설명이. In order for the formant values to be modified, 포먼트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the user needs to specify the onset time, location, and the offset time, location of the formant transition. 그러니까 formant transition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onset time과 offset time, 위치, 시간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0점 여기 있죠. transition onset, transition offset. 그래서 실수 변수, 숫자 변수로 되어 있죠. 초로 0.1326, 0.2초까지 지정해야 된다. Because it won't be changed. 왜냐면 바뀌지 않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끝날 거니까. Think of this as changing the locus frequency를 바뀐다고 뭐 가정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폼 설정 창을 보면 조금 키웠는데 잘 보일까요? 보시면은 문자 변수 input sound는 ga.wave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숫자 변수 resample frequency를 11kilo. 이게 LPC 버그 그 알고리즘이 적용되려면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11kHz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높은 주파수에서도 이게 되는 알고리즘이면 더 좋을 텐데 이제 합성하고 나면 조금 둔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샘플링 프리퀀시가 낮아져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좀 고주파수에서도 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포먼 트랜지션의 onset time, offset time 숫자 변수 그 다음에 새로 바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시작할 건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새로운 F1, F2, F3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낮추건 높으건 하여튼 딱 정해요. 500부터 시작하라. 2500, 2550. 그래서 아마 요 포먼 트랜지션 온셋에서 이렇게 값이 딱 주어지고 오프셋에는 그 실제 모음 포먼트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n등분해서 아마 루프를 돌려서 단계별로 착착착착 내려오고 단계별로 짝짝짝짝 내려오고 짝짝짝짝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죠? 하게 했을 거예요. Comment. Resynthesized sound file. D가 빠졌네요. Resynthesized sound file will have a 이거 prefix. 그리고 출력 파일은 log 파일. log.txt에 출력이 된다. 자, 설명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Following the prompt manual, LPC prediction order is set to 10. 5 formants. 5개 포먼트로 처리하기 위해서 LPC prediction 차수를 10차로 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LPC prediction order라는 숫자 변수에 10을 넣었습니다. output sound 재합성된 것은 input sound 파일 ga.wave에다가 앞에다가 resynthesized-ga.wave 이렇게 그 포먼트 변경될 수정된 사운드 파일의 이름을 일단 정합니다. output sound. 그리고 출력 파일에다가 이제 제목줄, 컬럼 제목줄을 이제 인설하겠죠. 로그 파일에다가 파일 네임 한 칸 띄고 탭 띄고 transition onset 탭 띄고 transition offset 탭 띄고 location 그리고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차차차차 바뀌는 시간 그 위치 탭 띄고 old F1, old F2, old F3가 나오고 컬럼이 그 다음에 new F1, new F2, new F3가 컬럼이 나오고 엔터 키를 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read from 파일에서 input sound 파일을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source를 음원을 추출하는 과정 to LPC Berg 커맨드하고 filter inverse 커맨드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sound resampling, resample을 합니다.
리샘플 프리퀀시는 아까 11kHz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읽어드린 사운드 가점 웨이브를 11kHz로 리샘플링 하고 그리고 읽어드린 사운드의 이름을 사운드 오브젝트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to lpcbug 점점점 명령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인수가 4개죠. 그죠? 첫 번째 차수 lpc prediction order 10이었죠. 그 다음에 0.025, 0.005, 50 이렇게 그대로 디폴트로 해서 그래서 사운드 오브젝트에 대한 lpc 그 오브젝트가 또 만들어졌죠. rename 제 이름을 또 바꿉니다. lpc 오브젝트.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lpc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이 LPC 그 필터가 만들어진 거니까 기존의 사운드하고 LPC 필터를 합쳐서 소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기존의 사운드와 필터를 인버스 필터링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사운드에서 필터 있으니까 사운드가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소스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이제 필터 LPC 오브젝트를 통해서 소스 오브젝트가 나왔죠. 그럼 소스 구했으니까 이제는 포먼트를 구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포먼티어 오브젝트를 만든다. down to 포먼티어 명령을 이용합니다. 사운드를 일단 원래 원본 사운드를 선택하고 to 포먼트 버그 인수를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down to 포먼티어 해서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이게 필터죠. rename 합니다. 그리고 하나 카피해서 원본을 보관해 놓습니다. 이거 하면 나중에 쓰일 것 같은데요. copy 포먼티어 오브젝트 뒤로 가서 요게 지금 왜 카피했는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Now, query the formattier object for the number of indices in between the transition, onset and offset. 그래서 formattier object 필터에 그 포먼트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트랜지션 부분, 시작과 끝 부분, 그 부분에 number of indices, 인덱스 개수를 알아낸다. 루프를 돌리기 위한 인덱스죠. 그죠? 그래서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onset index, offset index라는 숫자 변수에다가 get nearest index from time, transition onset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인덱스가 숫자가 몇인지 그 다음에 offset에서 가까운 인덱스가 숫자가 몇인지 그래서 그걸 빼면 개수가 나오겠죠. 인덱스라는 것은 포먼트 값을 구하는 그 세로 줄 격자 같은 세로 줄 그 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nset, 포먼트 onset부터 offset까지 그 샘플링의 관점으로 보면 세로줄이 쫙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포먼트 포인트가 있는 그게 몇 개인지를 세서 그거를 이제 루프를 돌리면서 그 올드 앱 그 포먼트 값에서 뉴 포먼트 값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을 시키겠죠. Store the transition format bandwidth values into array variable f1, f2, f3, b1, b2, b3. 포먼트 값과 밴드위스 값을 그 array variable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기존 것을. 그래서 루프를 돌리죠. for loop I 인덱스 있고 0부터 number of indices transition부터 transition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이 구간의 인덱스 숫자만큼 루프를 이제 돌릴 겁니다. 포먼트 오브젝트를 선택하죠. 포먼트 포인트 이제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real index를 onset index 더하기 I 그래서 1이니까 onset index에서 그 다음 인덱스 그 다음 세로줄이 요 인덱스가 real index가 되는 거죠. 그래서 time of index를 get time from index에서 real index를 넣어서 실제 그 인덱스가 있는 시간 타임을 구하고 time of index하고 real index를 구하고 거기에서의 포먼트 값 f1 제1 포먼트, 제2 포먼트, 제3 포먼트를 인덱스로 그 배열 변수를 만들어서 get value at time 1, 2, 3 포먼트 time of index 그 시간에서의 포먼트 값을 저장합니다. bandwidth 값도 저장. 기존의 값이죠. Since the LPC prediction order is 10, we also need information about F45. F45에 대한 것도 필요하대요. 10이니까 제5 포먼트까지 값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존 값을 다 저장해 놨죠. 그 다음에는 get the transition offset format value를 구한다. This is necessary to get the increments for the successive frames in the transition.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에 포먼트 밸류를 알아야 이걸 이제 n 등분 해가지고 아마 점차 증가시키거나 점차 될 수 있겠죠. 그래서 offset f1, f2, f3를 number of indexes가 제일 끝에 인덱스죠, 그죠? transition 스타트와 끝에서 요 부분에 있는 인덱스가 맨 끝에 거니까 반복 회차수
최대 회차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한 것을 이제 최종 offset f1, f2, f3로 저장해 놓고 increment는 요거 이제 나누는 거죠. offset, transition offset에서 transition offset 값에서 지정한 값을 뺀 것을 number of indexes로 나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steady state, 예를 들어 포먼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steady state로 간다. 그러면 offset 요거에서 요거를 빼가지고 요 차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number of index n 등분 하는 거죠. 그러면 increment가 나오죠. f1을 얼마만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 변경시킬 new f1, f2, f3가 높건 낮건 간에 하여튼 그 이제 끝나는 지점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n 등분 하는 거죠. number of indexes 등분. 그러면 각 루프마다 점차 조금씩 증가시키는 게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직선, 리니어하게 증가시키거나 리니어하게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죠. 예. 좀 더 좀 세련되게 약간 포물선 수학 공식을 넣거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인크리멘트를 구하고 finally prepare the Foreman bandwidth series 실제로 이제 바꿀 값들을 만든다. F1, F2, F3, 4, 5의 bandwidth까지 to be added to the Foreman tier object 새로운 Foreman to 주파수가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루프를 돌립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루프가 좀 기네요. 그래서 for 루프에서 i는 0부터 number of indexes 아까 이 올드 포먼트 값, 밴드위스 값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포먼트 값을 넣는다는 게 다르죠. 포먼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eal index는 onset index부터 i 똑같아요, 이것도. 그 올드 포먼트 값 구한 그 자리에 그대로 new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 똑같죠. time of index는 get time from index, real index 똑같죠. 그래서 now calculate the actual f1 to 3 the rest까지 stays the same. f1 to 3만 지금 바꾸니까 actual f1은 new f1 값에다 increment 그러니까 i가 1이니까 1만큼 increment 증가분을 1배 1배 그죠?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는 거죠. 이게 값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actual f2는 처음 시작하는 new f2부터 increment가 줄건 늘건 간에 그거 하여튼 1배. 그래서 다음번 그 반복 회차에서는 i가 2니까 2만큼, 2배만큼 곱하는 거니까 한 단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actual F1 to 3가 정해지고 그리고 포먼트와 bandwidth 시리즈를 for the current index frame에서 구한다. 그러면 현재 그 값에다가 그 아까 구했던 거 F1, 2, 3, 4, 5, B1, 2, 3, 4, 5를 배열 변수에서 꺼내 와서 F1 그 포먼트, 밴드위스, 더미 숫자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요 실제 그 아까 구한 값을 더해서 이제 문자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건데 요게 조금 탁 들어오지 않네요.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래서 문자 변수에 해서 그거를 아마 실제 요 값이 숫자 변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숫자 변수에 들어온 거를 요거는 이제 bandwidth죠. 그죠? 포먼트 값은 아니고 bandwidth 1, 2, 3을 숫자 변수를 한번 이벨리에이션 해요. 단일 따옴표로. 그러면 숫자 실제 수가 나오겠죠? 그거를 문자로 바꿨네요. 문자로 바꿔서 actual f1 값에다가 주파수 값도 역시 문자로 바꾼 거에다가 더하네요. 그래서 그 문자 변수를 f1 b1, f2 b2, f3 b3 이렇게 했네요. 일단 요런 문자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그렇게 둡시다 일단. 그리고 Foreman bandwidth series f1 b1에다가 한 칸 띄고 f2 b2 하고 요거는 나중에 이게 어디다 쓰는지 지금 저도 탁 들어오진 않는데요. 또 제가 헤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거 갑자기 여기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래서 설명줄이 여기 필요하다니까요. 여기 왜 갑자기 숫자를 문자로 바꿔하고 여기다 해서 F1 B1, F2 B2, F3 B3를 왜 문자로 이게 저장을 해서 Foreman bandwidth 시리즈 문자에다가 F1에다 F2
더하고 또 거기다 F3까지 더하고 4까지 더하고 5까지 이걸 왜 문자로 이렇게 저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죠. 그래서 저장했어요. 파일 어펜드에서 로그 파일에다가 있는데 인풋 사운드는 뭐였고 온셋 옵셋 어디고 그 인덱스가 어디고 F1 더미 요거는 이제 숫자 F1 더미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위에서 보시면요 F1 더미 실제 포먼트 값이죠. 그죠? 올드 포먼트 값이에요. 1, 2, 3, 4, 5가 밴드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올드 F1,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ctual F1이 이제 new죠. 그죠? new F1, F2, F3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인크리먼트 합친 거니까. 그럼 포먼트 밴드위스 시리즈라는 이게 F1, B1, F2, B2 요거를 왜 문자로 만들었느냐 여기 나중에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인덱스 프레임, remove point 포인트를 기존 걸 없애고 새로 이제 넣는 거죠. 없애고 포먼 밴드위드 시리즈 타임 오브 인덱스에다가 포먼 밴드위드 시리즈를 넣었네요. 그러니까 요 값들을 그러면 결국 이 add point라는 그 명령에 쓰이는 인수가 여기에 이 문자 변수가 갖고 있는 그 값 여기서 이제 숫자로 주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봐야겠는데요. 보시면 사운드 파일을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서 요 장계를 한번 재현해 보죠. 포뮬러로 해서 아무거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펙트럼으로 가서 포먼트 버그 만들었죠. 그래서 다운 투 포먼트 그리드 해서 요거 했고요. 뷰 앤 에디트에서 이제 포먼트 창이 이렇게 나오죠. 요건 그렇고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이제 포먼트 그리드에서 modify add 포먼트 포인트 add point라는 명령이 있죠. 또 요건 어떤가요? 그러면 요 포먼트 그리드 창에서 포인트에 add point 라는 거는 여기 없는 거 봐서 요거는 이제 요 명령인 것 같은데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령어 이름이 add format point, add point가 아니라 add format point로 바뀐 것 같은데 format point 여기는 numb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지금 요 어떤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가 선택되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죠. 포먼트 티어. 그래서 포먼트 티어에서 add 포인트가 되는 건데 포먼트 티어가 아니네요. 요거는 지금 저희는 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를 해서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포먼트 그리드가 아니라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가 되려면 위에서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는 버그에서 down to 포먼트 티어 명령을 내렸는데요. select sound하고 to 포먼트 버그 했고요. 포먼트 down to 포먼트 그리드 포먼트 버그 했고 다운 투 포먼트 티어가 있는데 포먼트 티어 명령이 없네요. 이 버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전 명령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버전에 거기에는 포먼트 티어라는 명령으로 냈는데 여기서 포먼트 그리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명령어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할 때 add point tier 이렇게 돼서 이제 frequency 숫자를 입력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전 버전이라 그런지 이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add point라는 명령 이 가능했네요. 지금은 이 명령이 없는데 그러면 time of index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문자 변수의 값이니까 이 문자로 바뀌었던 게 이제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F1, B1, F2, B2, F3, B3 요게 이제 포인트에 한 번에 5개의 포먼트 밴드위스가 그 라인에 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뀐 걸로, 그죠? 그래서 이전 게 없어지고 바뀐 걸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 인덱스마다 포먼트 옛날 거 없애고 새로 쫙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먼트 그리드가 이제 변경이 된 거죠. Now resynthesize the source and modify format object. 제압선 과정 필터 명령을 사용. 그래서 source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플러스 변경된 format 오브젝트. 그래서 인버스가 아니라 이제 필터 명령을 하면 제압성이 되고 그거를 rename 해가지고 save 사운드 파일로 옛날 명령이죠, 그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클린업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 프라 버전, 이 보십시오. 프라 버전에, 어디냐 하면, 확대를 해볼게요. 4.6.0의 4.6 버전입니다. 이게 윈도우 98용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프라하고 윈도우 98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걸 실행시켜서 제가 지금 해봤는데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거든요. 근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게 지금 제가 modify 버튼에서 add point란 명령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add point 할 때 프리퀀시와 주파수를 이렇게 쫙 숫자로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문자로 만든 다음에 그 문자를 또 숫자로 변경시켰네요. 요 단계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사운드 사인 with noise 만들었고요. 그래서 포먼트 버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 투 포먼트 티어로 돼 있죠. 지금은 방금 전에 다운 투 포먼트 그리드로 바뀌었죠. 명령이. 이 당시만 해도 윈도우 98 쓰던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다운 투 포먼트 티어, 그리드가 아니라 티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어 명령을 쓴 거고요. 이걸 눌러서 그러면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또 확대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다운 투 포먼트 티어 요걸 누르면 이제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포먼트 티어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modify 명령에 add 포먼트 포인트가 아니라 add point란 명령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를 실행시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frequencies and bandwidth를 이렇게 쭉 나열하게 돼 있어요. 헤르츠, 밴드위스, 헤르츠, F1, FB, F2, FB, F2B 이렇게 쭉 나열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명령을 그렇게 쓴 거였어요. 어디 갔죠? 화면이고 여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actual F1, 2, 3를 만들고 나서 기존 거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이 포먼트 밴드위스라는 요 긴 F1, B1, F2, B2, F3, B3, F5, B5까지 이렇게 쭉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존의 포인트 지우고, 그죠? add 포인트에서 시간 하고 여기 F1, B1, F2, B2, F5, B5까지 쭉 숫자를 한 10개를 나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인덱스에서의 포먼트 포인트를 제거하고 새 거로 바꿔 넣었고, for 루프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인덱스에 이제 또 살짝 증가된 F1, F1, 2, 3 값을 또 넣고, 인덱스마다 한 수십 번을 돌아가서 살짝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포먼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재합성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찾아보니까 진짜 옛날 거네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한 뭐 5.3 몇 버전 찾아봐도 포먼트 그리드로 명령이 계속 오브젝트가 돼 있고, 이게 버전 4점 몇 대로 들어가니까는 포먼트 티어라고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이 바뀌었었네요, 그때는.
예, 그래서 요 값 주어진 값 F1, F2, F3 주어진 값에서 우리가 설정한 F1 더 낮은 값, 더 높은 값, 더 낮은 값에서 해가지고 요 트랜지션 부분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수없이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값까지 이제 살짝 변하게 이렇게 살짝 감소, 살짝 증가하게 루프를 돌려서 포먼트 포인트를 제거하고 넣고 해서 포먼트 그 필터를 수정해 가지고 소스 미리 분리해 두었던 소스와 필터를 재합성해서 소리를 합성한 겁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이제 소리가 달라지게 되죠. 이 사운드 파일은 제가 그 파일과 함께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제공한 파일을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파트 1, 2로 되어 있는데 요 파트 B의 챕터 5에 그 로그 텍스트 파일, 요게 이제 그 변경된 파일이죠. 이렇게 돼 있고 스크립트가 있고요. 가가 원본이었고요. 요걸 플레이하면 ga, 예, 볼륨이 좀 적당한가요? ga, 이렇게 되고요. 리센터사이즈 된 거는 ga, 예, 좀 꺄처럼 들리죠? ga, 원본은 ga, 볼륨, ga, 좀 볼륨 좀 커지긴 했네요. ga, ga, 네, 살짝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파트 2는 뭔가요? 저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가고 ga, 그 다음에 resynthesized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요. ga, 또 ga, ga, 예, 여러 가지를 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선 제가 이름만 봐서는 얼핏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 챕터에서 포먼트를 그 필터 캐릭터리스틱을 뽑아가지고 포먼트 포인트를 조작한 다음에 소스와 합쳐져서 재합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스크립트로 또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챕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